남자 배구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 삼성화재를 만나서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이 좀 잘 풀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리시브 효율도 좋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공격 3인방이 마테이, 김지한, 한성정이 점유율을 각각 42, 24, 16 이렇게 이상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성공률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공격이 굉장히 잘 됐었던 그런 게임이었고요. 새로 합류한 용병인 마테이 같은 경우에는 60% 공격 성공률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카드 경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위에 스쿼드는 직전 경기 출전했던 멤버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참고로 이세이란 선수는 아시아 쿼터제로 데려온 선수인데 원래 포지션은 앞포지션인데 신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미들 블로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테이, 김지한, 한성정 굉장히 이상적인 점유율을 가져갔던 경기였고 특히나 마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몸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시즌을 굉장히 잘 준비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리시브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카드가 굉장히 믿을 만한 팀인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딱 한 경기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모든 걸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고 앞으로 몇 경기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캐피탈은 출발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만나서 3대0 패배를 당했고 사실 대한항공도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고요. 세트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점수차는 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세트스코어 3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에게 제일 아쉬웠던 점은 역시 아흐메드에게 점유율을 55%나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면서 몰빵 배구를 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 현대캐피탈에 출전했던 정강인, 김선호 이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성공률을 25%, 16%밖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아흐메드 쪽으로 몰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허수봉이 미들블로커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어진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대캐피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에 역시 스쿼드를 보시면 되고 지금 최민호, 박상아 이 미들블로커 라인이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출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허수봉이 지금 미들블로커로 들어가고 있는데 허수봉이 미들블로커로 들어가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허수봉이라는 윙스파이커가 사라지면서 공격 루트 한 개가 지워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정광인, 김선호가 좀 부진하면서 결국에는 아흐메드 몰빵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허수봉은 아무래도 주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공격도 공격이지만 상대 공격에 대한 견제 이게 조금 미들블로커로서 중요한 능력인데 이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이 블로킹 1위의 팀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 작년 시즌 기록인데 블로킹 기록을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세트당 2.9개로 1위를 기록했던 게 현대캐피탈인데 이게 좀 무기가 좀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봉이 미들블로커로 들어가면서 뭔가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그런 현대캐피탈이고요. 다만 최민호, 박상아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허수봉을 다시 아웃사이드 히트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허수봉, 아흐메드 정도 공격 라인이면은 충분히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팅은 일단 우리카드가 굉장히 용병이 몸이 가벼워 보였고 전체적으로 선수단 분위기가 좀 몸이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조금 리스크를 좀 허수봉 미드블로커 라인 그 리스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우리카드 쪽으로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자배구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경기인데요. 현대건설은 첫 경기 페퍼를 만나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공격 성공률은 굉장히 잘 나왔지만 리시브는 조금 불안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모마가 52%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역시 뛰어난 용병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블로킹의 팀답게 블로킹을 12개, 그중에서 양효진이 무려 6개를 잡아내면서 블로킹 컨디션도 좋은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역시 명단 위에 있고요. 모마의 컨디션 확실한 거 확인이 됐고 팀 블로킹 12개로 블로킹 또한 여전히 위력적이라는 점 확인이 됐었고 다만 이제 위파위 김주양 쪽으로 서브를 상대편이 많이 때리게 되는데 리시브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위파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 무대 처음이고 지금 적응 면에서 조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흥국생명은 첫 경기 도로공사를 만나서 아주 쉽게 3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주전 세터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좀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게임이었고요. 역시나 이제 옐레나 김연경 쌍포가 50%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고, 반면에 리시브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노출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흥국생명도 좀 정리를 해보면 역시 위에 여기 명단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김연경, 옐레나, 쌍포의 위력은 역시 좋았고, 공격 측면에서는 역시 흥국생명을 조금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력을 가진 팀인데, 반면에 리시브는 지금 김미연, 도수빈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불안합니다. 지금 김혜란 리베로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편 역시 김미연, 도수빈에게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리시브는 꽤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포인트는 결국 두 팀 모두 첫 경기 상대가 좀 약한 축에 속하는 팀들이었고요. 그래서 좀 많은 걸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던 경기였고, 결국은 두 팀 모두 지금 불안한 리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공략하는 팀, 혹은 잘 버텨주는 팀, 여기에서 좀 승부가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시브 라인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위파위 김주양 리시브 라인 대 김미연, 도수빈 리시브 라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리시브 라인을 좀 잘 흔들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서브를 가진 선수들로는 현대건설은 모마, 김다인, 이다현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흥국생명은 옐레나, 김미연 정도가 좀 상대 리시브를 잘 흔들 수 있는 그런 서브를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격 루트는 역시 현대건설은 용병인 모마가 좀 어려운 볼들을 굉장히 잘 처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앙으로 높게 띄워서 양효진이 좀 빈 곳을 공략하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루트 자체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흥국생명은 결국에는 옐레나 김연경에게 어려운 볼들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리시브 싸움이 결국엔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현대건설이 조금 선전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어려운 볼들은 저는 옐레나보다는 모마가 조금 더 처리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세터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터 또한 김다인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단 볼 같은 경우는 리베로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수빈 리베로보다는 그래도 김연견이 조금 더 공격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2단 볼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현대건설이 생각보다는 잘 싸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현대건설 사이드로 배팅을 생각하고 있고요. 프렌 쪽으로도 충분히 배팅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팅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카드 그리고 흥국생명 쪽으로 좀 배팅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